인테리어, 가구 이렇게 좀 생활용품이랑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좀 많은 편일까요? 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원을 했었고요. 그만큼 네. 또 인테리어 가구 업계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를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뭐 필수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이 구직자들의 궁금함을 실제 인사 담당자, 채용을 담당하는 분들이 네. 답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취준생들을 배려하고 또 급여나 처우 같은 것도 괜찮은 인기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샘하면 뭐 인테리어 가구 업체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부엌용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확히가 어떤 기업이라고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좀 간단하게 기업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일단 한샘은 1970년에 부엌 가구 전문 회사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네. 50년 정도 역사가 되는 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엌 분야로 진출을 했는데요. 여기서 확보한 인테리어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부엌에서 벗어나 침실이나 거실, 서재, 뭐 우리 아이들의 방까지 집 전반에 걸친 인테리어 그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반과 관련된 인테리어 가구들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사업 영역을 넓혀서 인테리어 건자재라고 하죠. 보통 건축 자재, 네. 욕실, 창호, 바닥재 이런 것들, 어. 이런 사업에까지 진출을 해서 지금 한샘의 사명이 이렇거든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인류 발전에 공헌한다. 이것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똑같은 가구들, 똑같은 인테리어 보면 조금 심심하고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수요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요즘에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새롭게 집을 구매를 하거나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나의 취향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신규 수요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꼭 맞는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인류 발전에 공헌한다라는 사명이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신경을 좀 많이 쓴다는 얘기일까요, 인테리어에? 맞습니다. 이 지금 한샘에서 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그 주요 사업 아이템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한샘의 모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엌과 인테리어 가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한샘이 제조하는 그 제품군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뭐 침대, 매트리스, 붙박이장부터 의자, 책상, 생활용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생산하고 판매, 유통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인테리어 건자재. 조금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있는 인테리어 건자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욕실, 창호, 마루, 도어, 조명과 같은 상품들을 유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품들을 생산을 해서 주로 대형 직매점이나 대리점, 이런 건설사 특판, B2B 사업, B2B 채널을 통해 유통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로 온라인 쇼핑몰,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들을 그냥 우리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가구이기도 하지만 주로 타겟으로 삼고 좀 판매, 마케팅을 촉진하고 있는 그런 타겟을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이사를 하는 고객, 자녀방을 계획하고 있는 가족,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점이겠습니다. 네, 한샘 기업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한샘 인턴공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취준생들이 알아야 할 어떤 주요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2020 FW 한샘 트렌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 한샘 회장님께서, 한샘 대표께서 제시한 키워드가 바로 홈택트입니다. 홈택트. 그 홈, 우리 집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리고 예. 요즘에 언택트, 컨택트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붙여서 신조어를 만든 건데 홈택트입니다. 근데 홈택트에서 중요한 5가지 카테고리를 또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네. 좀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홈족, 홈오피스, 스마트홈, 페테리어, 리모델링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홈족은 이제 집을 단순히 먹고 자고 쉬고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집에서 여러 가지 멀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홈족. 네. 이게 첫 번째 홈족이고요. 두 번째 홈오피스.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집, 편리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과 좀 업무라든지 학업을 하는 공간을 분리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홈오피스의 개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스마트홈. 그냥 단순히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구를 채워넣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생활 동선이나
패턴 등을 고려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스마트 홈의 개념, 그리고 페테리언 아실 거예요. 펫. 유명하죠. 요즘에 반려동물 1,500만 가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이제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개념을 또 정의를 했고요. 마지막 리모델링 솔루션. 최근에 이제 노후주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해결책. 어떻게 보면 바닥재, 벽지, 창호, 조명 이런 것들 패키지로 제안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요 5가지 홈택트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준비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뭐 핵심 내용만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채용은 좀 특이하게도 인턴 채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내용일까요? 그렇죠. 이제 인턴과 관련해서 좀 인턴 실습 우수자에게는 실제 정규직 입사 기회를 주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채용 공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말씀해주신 대로 채용 연계형 인턴 채용이고요. 이번에는 MD와 SCM 2개에서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이제 MD와 SCM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 MD와 SCM 세부적으로 또 3개 카테고리로 구분이 돼요. 뭐냐면 MD의 경우에는 가구 MD냐, 부엌 MD냐, 생활용품 MD냐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요. SCM을 선택하신 분들은 생산관리냐, 물류기획이냐, 구매냐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요. 4년제 대학 학사로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21년, 그러니까 내년 8월 혹은 내후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미리 좀 우리가 인재를 선점하겠다는 개념에서 내년 혹은 내후년 졸업 예정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그 외의 제한 사항은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뭐 어학이나 학점, 전공 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외국어 점수라든지 경력 사항들을 이력서상에 입력하는 칸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전형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서류를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서류 전형, 그리고 특이하게 AI 역량 검사가 있고요. 이후에 실무진 1차 면접, 그리고 여기서 합격하면 인턴십이 진행이 되고 인턴십 2달간의 인턴십이 있은 후에는 최종 전화 면접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으로의 입사가 됩니다. 근데 특이한 건 보통 이렇게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모집을 하면 인턴십을 수행한 인턴 실습을 한 분들께 모두 일반적으로는 전환 면접, 최종 면접의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요. 한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년 1, 2월에 2달간 하는 그 인턴 자세를 보고 또 한 번 평가를 내서 그중에 일부만 최종 면접 기회를 줍니다. 바로 입사가 아니라 그분께 최종 면접 기회를 주고 그 면접에서 합격해야 조금은 이제 정규직으로 가는, 상대적으로 뭐 까다로웠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띄고 있다. 요 정도는 좀 우리가 좀 특이한 점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마쌤은 그러면 이런 전형으로 진행을 했었던 건가요? 지금 공고는 채용 연계형 인턴이고요. 저는 과거에 신입 공채 전형으로 진행을 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전형과 조금 달랐어요. 서류 전형 이후에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이 되는. 그때는 면접을 3번 보는 전형이고요. 1, 2, 3차 보고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1차 면접을 먼저 보고 실습을 보고, 실습이 어떻게 보면 2차 면접이죠. 그래서 합격자를 좀 추린 다음에 최종 전환 면접, 3차 면접 어떻게 보면 그 면접을 보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쌤 같은 경우에는 과거라고 했는데 언제 몇 년 전이었나요?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전에 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따가도 어떻게 보면 합격자의 정보잖아요. 네, 합격 수기를 천천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단계는 1, 2, 3단계였고 지금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물론 AI 역량 검사 그리고 인턴십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점 알겠습니다. 인턴을 근무해서도 최종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중요한 건 이 직무에 대한 이해잖아요. 예. 이번 인턴 모집의 어떤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딱 한 달 전에 10월 말에 그 공채가 있었습니다. 신입 채용.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루트로 들어갔다고 한 신입 채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진행이 되는 채용 연계형인데요. 신입 공채 때는 마찬가지로 신입 공채 때도 이 SCM과 MD 직무의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 공고에 올라와 있는 실제 해당 업무의 담당 업무와 우대 조건을 우리가 보면 지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MD 분야는 가구, 부엌, 생활용품을 통틀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담당 업무가 시장 고객 조사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상품을 기획하고 만듭니다. 디자인을 해서 만들고 이것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출시할 것인가까지 고민을 하는, 즉 가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관장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디자인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대사항을 보시면
건축이나 디자인 주거환경 전공자라든지 실제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마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저와 같은 문돌이 이분들이라기보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드나 포토샵, 일러, 스케치업, 라이노 제가 이런,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디자인 전공자들이 조금 더 어허. 우대받는 직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SCM 직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분화되게 채용을 진행했었습니다. 10월 말에. 그것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생산관리, 물류기획, 구매 모두 채용을 진행했었는데요. 생산관리부터 보시면 수요 예측이나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생산 PO. 여기서는 PO는 Purchase Order. 그래서 구매하는 물량을 얼마만큼 주문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물류기획은 물류센터 입출고 관리라든지 물류센터에 근무하시는 그런 운영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지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보시면 우대사항에 뭐 전공자 자격 보유자는 당연하겠고 그 네. 아래에 있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능력 보유자, 그러니까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 통계 툴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우대사항에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벤더 발굴 관리 육성, 해외 국내 상품 조달 이런 업무들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외 국내 상품,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 벤더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업체도 있겠지만 해외 업체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구매를 글로벌 구매가 가능한 사람들을 좀 우대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대 사항을 보시면 외국어 가능자인데 중국어, 영어, 특이하게 태국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또 거래선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태국어가 좀 주목할 만한 점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구매자재 관리사 같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우대된다. 이렇게 우리가 직무에 관련된 내용들은 10월 달에 진행했었던 상반기 공채를 보고 좀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네. 저희가 이제 인턴십 채용 전형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 서류 전형인데요.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력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가 눈에 띄더라고요. 제 기준에. 네. 첫 번째는 2지망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아, 그럼 내가 1지망도 쓰고 2지망도 쓰겠구나. 맞습니다. 2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보통 1지망까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수가 있고요. 2지망은 자기소개서를 별도로 쓸 수 있는 칸은 없더라고요. 제가 다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롯데 같은 경우에는 네. 마찬가지로 2지망을 지원하게끔 하고 선택을 하게끔 하고 2지망에 대한 자기소개서도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2부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한샘 같은 경우에는 1지망에 대한 자기소개서만 쓸 수 있게끔 한 부만 열리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기별 평점을 모두 입력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력서에 학점이라고 전체 하면 평균 하잖아요. 네, 평점을 입력하는데 예, 예. 여기는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 때까지의 모든 학점을 다 입력해야 됩니다. 와, 그래서 까다롭네요. 얼마만큼 꾸준했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보통- 상승 곡선이 좀 네. 있으면 유리할 중요합니다. 것 같아요. 보통 1학년 때 잘 안 나오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데 그러면 1학년 때 좀 놀았나 봐요. 이런 면접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그런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입력 가능한 외국어가 8가지가 있다라는 거. 근데 한국어를 제외하면 7가지인데 특이한 점은 태국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여기는 실제로 구매인 있었는데요. 눌러봤는데 그러니까 이거 단추를 누르면 나오잖아요. 어떤 외국어인지 태국어가 없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도 외국어가 7가지의 선택의 폭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점이 많은 분들을 좀 어렵게 할 것 같은데 네. 경력 사항에 대해서 2,000바이트를 입력하게 합니다. 이 1000바이트 몇 자 정도가 될까요? 천자 정도 되죠. 정도? 천자 보통 정도? 자기소개서 항목이 500자부터 시작을 하면 자기소개서 2개 항목을 여기 작성하게끔 해요. 이력서부터. 그러네요. 천자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만큼 경력 사항을 되게 중시하게 보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것도 독특하던데 글로벌 경험을 별도로 입력하는 란이 또 존재를 해요. 글로벌 그냥 글로벌 경험이요? 어학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요 란을 형식화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이든 어학연수든 워킹홀리데이든 별도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 란. 그만큼 글로벌 사업 진출의 의지를 좀 많이 엿볼 수 있는 아마 그 우리 한샘 회장님께서 연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전 글로벌을 아우르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력서 항목을 넣지 않았나. 요 점까지 우리가 특징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력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자기소개에서도 팁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샘의 자소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는 굉장히 쉬운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항목들을 물어보고 있고요. 네. 뭐 3가지 항목을 물어보고 있는데 왜 쉽다라고 했는지는 아마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좀 말씀을 드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2000바이트 천자를 써야 되는데 도전과 관련된 걸 묻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세워본 가장 도전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2번 뭐 많이 보시는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하신 네.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해당 직무에 대한 본인의 강약점을 기술하는 것 1200바이트 600자겠고요. 네. 3번도 1200바이트 600자로 이번엔 한샘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포부. 뭐 우리가 흔히 좀 알고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볼 수 있는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그리고 도정어 관련된 경험 이렇게 네. 묻고 있다. 쉬운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뭐 자소서 작성법 시간을 많이 가져봤는데 일단 눈에 띄게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래도 좀 전략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기본적인 것들을 좀 짚어서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번 같은 경우는 도정과 관련된 항목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이런 항목을 낸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도정과 관련된 의지, 생각을 좀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경험을 쓰는 건 맞아요. 구체적으로 경험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써주는 건데 2000바이트 1000자를 모두 경험으로 채우는 것보단 이 기업에서 도정과 관련된 경험을 물어보는 이유는 도정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365일 내내 도전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근데 지쳐 많은 있고, 분들은 항상 도전한다고 쓰는데 그게 그럼요.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 조금 더 도전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 인재인지 그걸 보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 점들을 좀 노출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직무 지원 동기예요. 직무 지원 동기는 이런 논리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의 모습이 여러 다양한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직무들 중에서 MD 혹은 SCM 직무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럼 이 일은 어느 직무에서 할 수 있을까를 찬찬히 고민해 보니까 MD 직무였습니다. MD 직무와 부합했습니다라는 논리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저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우리 주변, 우리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네. 이런 일을 무슨 직무에서 할 수 있을까? MD 직무구나. 혹은 가구 아니면 생활용품 MD 직무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강약점을 기술하셔야 되는데 강약점도 좀 기술하는 팁을 한 가지 정도 드리면 보시면 강약점을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강점도 써야 되고 약점도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직무에 맞춰서 필요한 역량을 한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는 내가 갖고 있어서 강점인 거고요. 하나는 아직 갖지 못했거나 미진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맞닿아 있는 직무 그리고 약점, 강점은 역량을 두 개를 제시해서 갖고 있는 것, 갖고 있지 않은 것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3번은 회사 지원 동기 항목이에요. 기업 지원 동기 항목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논리를 좀 마련해드리면 우리가 2번 항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직무에서 실현 가능할까? 아, MD 직무구나. 그래서 강점 지원했다. 얘기가 있죠. 예.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그럼 3번 회사 지원 동기는 그러한 MD 직무를 어디서 가장 잘할 수 있을까? 한샘일까? 뭐 롯데일까? 삼성일까? 한샘이구나 해서 지원합니다라는 논리를 가지시면 돼요. 2번에서 쓴 그 지원 동기를 어느 회사에서 가장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 한샘이었습니다라는 논리를 가져가시고요. 입사 후 포부는 마찬가지로 2번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약에 아까 그 예시를 계속 말씀드리면 내 아이디어로 사람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아이템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입사를 시켜주겠단 말이에요. 한샘에서 그래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럼 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아이템이 나오면 좋아요. 여기에서는 한샘에서는 특히나 보통 입사 후 포부 책임감 있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선배님 말씀 잘 듣고 일하겠습니다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 3번 한샘 같은 경우에는 2번에 내가 직무 지원 동기로 쓴 내용의 미래 연장선상에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사실 마쌤도 아마 이 자소서를 작성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대략적으로 그때 어떻게 썼는지 항목의 짧게, 차이 있나요? 예. 항목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딱 아직도 확실하게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소제목을 이 기업에 조금 더 분위기에 맞게끔 좀 쓰려고 하는 기업 분위기에 맞게. 특히나 회사 지원 동기는 마찬가지로 있었거든요. 네. 그때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줬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까 사명이 있었죠. 전반적인 인테리어, 삶의 우리 삶의 환경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네. 이거를 제가 좀 캐치를 해서 소제목을 공간을 주고 공감을 얻는 회사라고 적었습니다. 공감, 좋다. 공감.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는 라임을 맞췄네요. 네. 회사의 사명과 관련된 우리 주거 환경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여기와 발맞추어서 좀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소제목부터 보여줬어요. 이런 팁들을 좀 그러니까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지금 풍기는 분위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지원 동기나 아니면 도정과 관련된 조금 소제목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팁을 네.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을 이제 중간에 보신 분을 위해서 합격자의 생생한 조언을 들으신다는 점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류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역량 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이렇게 검사하는 그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기 시험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맨날 수요일 날 나와서 하는 필기 시험은
사실 산셈의 채용 전형에는 없습니다. 예전에 5년 전에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없었고요. 계속적으로 뭐 앞으로 생길지 모르겠지만 없었는데 특히나 이제 서류 전형 다음에 그래서 원래 면접이었지만 AI 역량 검사라는 것을 얼마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샘도. 네. 뭐 이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셔서 그리고 200~300개가 넘는 기업에서 AI 역량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낯설진 않을 건데 그래도 한 번 더 이 진행 순서에 대해서 짚어드리면 우선 기본 질문 3가지가 나오고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서 네. 인성 검사가 있고 그리고 롤플레잉 면접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상황의 당사자가 돼서 진짜 연기하듯이 말하는 전형의 그 진행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게임 같은 걸 해요. 여러분들의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좀 시험하는 게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심층 질문. 제가 계속 롯데에서 강조드렸던 구조화 질문을 조금 진행한다라는 거. 아하.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총 1시간 반 분량의 역량 평가를 진행한다라는 걸 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은 점점 더 채용 과정에서 AI 역량 검사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점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AI 역량 평가는 역량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그 롤플레잉 면접이라든지 심층 면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면접을 준비하는 것처럼 일단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에도 항상 바뀌지 않는 2가지 뭐냐면 첫 번째 기본 질문 3가지는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시작은 무조건 이 질문으로 하기 기본 때문에 질문, 네.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은 반드시 우리가 확실하게 숙지하고 시작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게임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게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이 게임과 관련해서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블로그 채널에 어떻게 하면 그 잘할 수 있는지 공략법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 게임 한 10가지 정도 종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를 실시를 하거든요. 몇 가지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 10가지에 대한 공략법이 올라와 있으므로 그걸 참고해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예. AI 면접 역량 검사를 안 해보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그 우리가 예전에 다른 걸로 아는데 마이다스 사이트라는 기업에서 자플렉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우리 취준생분들이 무료로 체험판 버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끔 약 한 10분 정도의 분량에 1시간 반짜리를 10분 정도로 압축해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판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체험판 경험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서류 전형 AI 역량 검사까지 마쳤고 이제 가장 좀 떨리는 어떤 면접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한샘은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나요? 네, 그 실무진 면접으로만 제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면접을 보는지는 사실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네. 그간의 채용이 진행돼 왔던 그 프로세스를 좀 보면은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린 지난달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상반기 공채, 상반기. 공채와 이때까지 있었던 수시 채용들을 보면 1차 면접 전형을 보면 PT 면접 플러스 역량 면접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실무진 면접을 방식을 차용하고 있더라고요. 다대다로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했고 지원자는 대략 한 5명에서 6명이 한 조로 들어간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심해져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는 오프라인 실제 현장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사옥에 가서 면접을 봤다라는 것 네. 물론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에도 좀 PT 면접이 진행이 될까요?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는 전통적으로 토론 면접을 봤습니다. 한샘이. 근데 몇 년 전부터 PT 면접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상반기에 실제로 출제된 그 실제 PT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한샘에서는 즉석 PT, 과제 PT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과제 PT로 제시가 돼요. 미리 주제를 여러분들께 메일로 보내주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서 실제 면접 당일날 발표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과제들이 제시가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세 예.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한샘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입사 후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서 펼치고 싶은 전략. 두 번째, 한샘의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직접 둘러보고 고객의 관점에서 좋은 점 1개, 개선해야 될 점 1개. 세 번째, 현재 판매되는 한샘의 상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담당자라면 누구에게 어떤 전략으로 소구할 것인지 설명하는 거. 요거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요.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미지나 어떤 형식에는 구애받지 않고요. 한 장으로 작성을 해서 4장을 출력하라고 해요. 와. 그래서 들어가서 한 분 한 분께 드립니다. 네. 아마 면접관님이 4분이 계셨겠죠. 그래서 5명에서 6명이 한 조로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2분씩 발표를 쭉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역량이라든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반의 면접이 이루어진다. 요 구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PT 내용에 대해서 사전 과제 예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PT 이외의 질문들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말씀도 시험 봤을 때 어떤 질문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한생 같은 경우는 일단 PT 면접 질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 70%그 정도로 나온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PT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그 외에 한 30%를 차지하는 건 아까 우리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물어봐요. 네. 제가 몇 가지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추려오긴 했지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냥 모든 기업에서 물어보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네요. 네. 지원 분야를 위해 준비하는 것,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 여러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럴 때일수록 제가 드리는 팁, 동문서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물어본 걸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나의 다른 점들을 어필하려고 A라는 질문에 A-라든지 B라는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질문에 포커스를 두고 답을 맞춰서 동문서답하지 않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면접에서 합격하면 인턴 실습을 해야 하고 또 최종 면접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합격을 가기 위한 팁을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서류 전형 단계이긴 하지만 이 분위기를 느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턴 실습할 그런 매장, 이런 매장들을 조금 코로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가면서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구나. 그럼 이런 상품들을 내가 MD로서 설계부터 제작, 유통, 판매까지 어떻게 기획을 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 매장에 가서 네. 조금 특징적인 상품명들을 다 외워요. 상품 코드라든지. 그래서 이런 코드들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면접 답변이지만 이런 네. 것들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이 친구 말로만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가서 가보고 누워보고 앉아보고 써봤네 라는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와. 굳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갔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그냥 가서 내가 본 것들을 키워드들을 코드들을 말해주면 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좀 괜찮네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